네 번째 세션입니다. INU 핵심 역량 4BOC 고도화를 발표하실 박용호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와! 네, 인천대학교 핵심 역량 4BOC 고도화 연구를 진행했던 창의재개발학과의 박용호 교수입니다. 오늘 이 연구 결과를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의 재현점까지 한번 좀 정리를 드리고자 이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 4BOC 연구는요, 지금 현재 우리 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키워야 하는 역량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놓은 일종의 핵심 역량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사실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에 있어서는 저는 사실 동의하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나라 고등교육 분야에 사실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확실하게 아주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공통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근데 4BOC 이 모델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타당하냐, 그 다음에 분석 결과를 좀 보고요. 그 다음에 핵심 역량 모델, 우리 4BOC 모델이 만들어진 지 약 한 5년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이제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한 것이 이제 이 연구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인천대학교 대학생 4BOC 핵심 역량 모델을 기초로 진단을 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한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역량 진단 프로세스 현황 확인해서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게 이 연구의 목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역량 모델에 기초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육에다가 쓸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재현하는 게 이 연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이제 우리 이 연구 최종 보고서에 보면 마지막에 이제 5장, 6장 이렇게 되면 5장, 6장은 첫 번째 연구 목적과 이제 일치하는데, 첫 번째 연구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존에 있는 모델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와 관련된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7장을 보시면 이제 이 역량 모델 진단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교과 비교과 이 교육과정 운영, 그러니까 역량에 기초한 교육과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와 관련된 제언을 하는 것이 이 연구의 전체적인 목적입니다. 현황을 좀 보실 텐데요. 우리 4BOC 모델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이냐와 관련된 것을 연구하는 게 이제 이 연구의 목적이고요. 그것을 이제 정리해서 결과를 내놓은 건데요. 근데 지금 현재의 모델을 좀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 발표를 통해서도 그렇고, 연구 결과 보고서를 이해할 때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이 구조가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사실은 이 구조가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복잡할 것 같지 않은데, 실제 우리 학교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구조를 보면 조금 복잡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5대 핵심 역량, 4대 기초 역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거를 전체 통틀어서 이 전체의 이름이 일종의 핵심 역량 모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 역량 모델, 우리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들이 무엇이지? 라고 하는 것을 종합해 놓은 모델이 밑에 보면 5대 핵심 역량, 4대 기초 역량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용어상의 약간의 컨플릭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핵심 역량인데 그 밑에 다시 또 핵심 역량하고 기초 역량으로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과연 그러면 이 역량들은 핵심 역량에 포함될 수가 없는 것이냐?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 모델 구조상 이제 그렇진 않다는 게 제 생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대 핵심 역량 같은 경우는 밑에 이제 역량군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역량군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 융합, 리더십, 의사소통, 문제 해결, 글로벌. 이건 역량군입니다. 그러니까 역량군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 각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구성되어 있는 건 없어요.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게 없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역량의 정의, 그 다음에 역량의 행동지표, 이런 것들은 이 5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의 모델에서는요. 마찬가지로 기초 소양도 이 4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기초 소양이라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이 기초 소양과 관련돼서도 역량 모델에서 역량의 정의나 행동 지표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 5대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5개 밑에는 2개씩의 이제 세부 역량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세부 역량이라는 말을 붙이긴 했습니다만, 세부라는 말을 사실은 떼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의 역량이 묶여서 하나의 역량군으로
이제 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밑에 14개는 다 역량의 정의, 행동지표까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조금 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행동지표에 근거해서 그것을 문항화해서 그것을 학생들이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단 문항은 여기에 나와 있는 행동지표를 아주 살짝, 예를 들면 나는 뭐뭐뭐뭐뭐 한다 라는 식으로 문항화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진단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예를 들면 창의, 융합, 역량, 군이라고 하는 것 밑에 창의적 사고, 융복합성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개 역량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각 역량당 예를 들면 창의적 사고 그러면 고정관념에 의지하지 않고 다양한 관점을 통해 사고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나 의미를 창출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 이게 이제 일종의 정의로, 지금 정의가 구성이 저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행동 지표는 각각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융복합성, 그래서 이 2개가 묶여서 이제 창의, 융합, 역량, 군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4개,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정의가 뭐뭐뭐뭐 한다라고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저런 그 역량 모델의 기초에서 우리가 이제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 앞에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뭐 여기 이제 행동지표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정보를 종합하여 자신만의 생각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문항으로 바꾸면 나는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정보를 종합하여 자신만의 생각을 만든다. 이 문항에 학생들이 응답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응답을 할 때 척도가 스케일이 지금 현재 사용되는 것은 이렇게 7점 척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점부터 6점까지거든요. 제가 제 보고서에서는 뭐 분석을 할 때 0점은 1점으로, 1점은 2점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1부터 7까지의 스케일이 있는 것처럼 해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0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이제 우리가 통계적인 분석을 할 때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그 행동지표에 대해서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표현할 수는 없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에 보면 지금의 진단도구 척도를 개발할 때 인식, 그 다음에 실천이라고 하는 2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중요성을 부분 인식을 한다, 중요성을 온전히 인식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 각각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판단을 해서 그랬을 때는 점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게 이제 스케일이 이제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행동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각 진단 문항에 대해서 응답을 할 때 예를 들면 0점은 전혀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다음부터는 이런 행동의 중요성을 조금 인식하고 있다.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나 실천하지는 못한다. 중요성을 알고 가끔 한다, 자주 한다, 실천한다. 그리고 6번 같은 경우 보이스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학생들의 의견이 좀 있었는데 이런 행동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 모델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0점부터 6점까지 학생들이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진단을 할 때 쓰고 있는 척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CDS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요. CDS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뭐, 이제 그 전에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진로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그런 뭐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교내 시스템을 이용하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진단을 실제 그 CDS에다가, 탑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진단에서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한번 이번에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가 양이 어느 정도 될까라고 봤을 때 전체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2019년도 11월 10일경까지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서부터 쭉 이제 데이터를 모은 건데요. 그게 15,008명입니다. 15,008명.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 무응답이 굉장히 많거나 이제 분석하기 어려운 것들을 제외한 인원은 15,008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1학년, 뭐 2학년, 3학년, 4학년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학년별로는 이렇고 이제 연도별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2015년도 데이터 같은 경우는 한 2,200명.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좀 이렇게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 2017년도에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응답이 그러니까 진단 참여가 좀 낮았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이제 이게 11월경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작년 수준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00명 응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4,000명이 연인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번, 2번 응답한 거, 3번 응답한 것도 한 번씩을 다 체크를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거 이제 단과대학별로 참여 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 보고서 안에는 뭐 내용이 좀 이거 좀 뭐 방대하게 이렇게 분석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학교 전체 평균은 한 32%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9년도 데이터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2019년도 기준으로 3명 중에 1명은 진단에 참여한다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 진단에 참여하는 것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건 참여한 인원, 참여했다 안 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석을 할 때.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이건 단과 대학별로 사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인원이 조금 작고, 혹은 진로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곳일수록 참여 현황이, 참여율이 조금 높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여는 이렇게 했고요. 이제 그 진단과 관련돼서 사실은 이제 제 연구는 사비오시와 관련된 모델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모델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석하는 게 이제 제 연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진단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도 이제 한번 봤는데요. 네, 특별히 이제 이거는 CDS 그 진단 결과 화면 구성입니다. 근데 보시면,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것들이 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레이더 차트를 우리가 뿌립니다. 레이더 차트를 뿌리고 그 레이더 차트에 따라서 당신은 이게 높습니다, 낮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재현을 하고 분석을 해주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보면 레이더 차트가 육각형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양 모델 안에 영양은 14개입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수는 그 주로 이제 영양군으로 우리가 보는 건데, 근데 사용하고 있는 단위라고 할까요? 예, 그런 것들은 6개 혹은 9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조금 구조상으로 봤을 때 약간 불일치가 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만히 보면 여기 이제 화면이 좀 작은데요. 여기 맨 위가 기초 소양입니다. 그러니까 기초 소양은 4개를 묶어 놓은 그것을 하나의 이제 영양군으로 하고 그 영양군에 따라서 이제 분석을 한 것이고요. 이건 실제 지금 이제 화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아까 보셨던 예를 들면 창의융합, 그 다음에 뭐 리더십, 예, 그 다음에 의사소통, 그 다음에 나머지 하여튼 그 5개, 5대 핵심 역량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5개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방사형의 레이더 차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검은 줄이 이게 지금 4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회과학대학의 이제 학생 하나의 이제 그 결과인데요. 그게 이제 그 기준점을 4점으로 사실은 이게 잡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점보다 높으냐 낮으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보면 위에 이제 핵심 역량 평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6개와 관련된 전체 평균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거보다 이제 높고 낮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수 역량,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우수하다, 다른 것과 비교해서. 그 다음에 취약한 것은 이런 것들이 취약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약하다는 건 좀 낮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리더십하고 글로벌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 지금 3.88로 되어 있거든요. 가상의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제 뭐 이 연구를 위해서 한번 해본 건데, 그러니까 3.88이라고 하는 그 점수면 사회과학대학의 학생들이 지녀야 하는 수준으로 지금 이미 미리 설정이 되어 있는 4점보다는 낮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취약하다, 그 다음에 우수하다, 높다, 그 4점이라고 하는 기준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추천 비교과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별 취업 역량과 관련된 뭐 프로그램명들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사비, 기초 역량 강화, 온라인 교육, 이런 것들은 이제 링크를 이용해서 거기 사이트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4대 기초 역량만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단위는 아까 보셨던 이제 세부 역량의 단위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자신감, 성취 지향,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능력, 그 다음에 진로 설계 및 실천 이런 것으로 나눠져 있고요. 여기도 이제 각각 뭐 취약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예, 그 다음에 뭐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링크가 일단 그 지금의 화면 구성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대 핵심 역량 같은 경우는요, 5대 핵심 역량은 이제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는 5개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학년별 요구도나 이 학생이 속해 있는 사회과학대학의 학생들의 수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높은지 낮은지 이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맨 오른쪽에 이 보라색 라인이 그 학생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설정했던 사전보다는 낮네. 그러니까 이제 취약 역량으로 여기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는 이제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창의융합 같은 경우는 2개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 같은 경우 2개 나눠져 있는. 그래서 각각에 따라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러나 밑에 이제 제시는 거기에 대한 분석 결과의 단위는 역량군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문헌 분석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을 때 현재 활용되고 있는 인천대학교 4교시 역량 모델의 역량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앞에 제가 지금 여기 이 슬라이드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기존에 있는 다른 학교의 모델들이나 혹은 대학생들과 관련된 역량과 관련된 그런 연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고 뭐 이제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자신감이나 성취 지향 역량은 다른 대학생 역량 관련 연구에서는 언급이 많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좀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DOC 역량 모델의 구조나 실제 활용에 근거해서 볼 때 최종적인 분석 단위가 4대 기초 역량의 경우는 역량이고요. 5대 핵심 역량은 역량군이다. 조금 상이하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분석의 단위가 과연 어딜까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스러운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아까 이제 제가 그 처음에 설명드렸던 거이기도 한데, 핵심 역량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용어가 혼재되어 있다. 그래서 전체 모델이 핵심 역량 모델인데 그 안에가 또 핵심 역량과 기초 소양으로 나눠져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혼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량의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점 도출이 다소 좀 인위적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요, 5년 전에 이 4BOC 모델을 개발해서 도입을 할 때, 이제 재현을 한 것이지만, 그때로 재현을 할 때, 나중에 데이터가 쌓이면 그 평균점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를 해보자라는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그냥 인위적으로 4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진행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자료 분석을 통해서 기준점을 노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교과 비교과 프로그램의 제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면, 일부 화면은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역량은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친구에게 맞는 어댑티브한 접근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친구가 좀 낮다 그러면 낮은 것을 어떻게 키워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좀 이제 그 친구에게 맞게, 학생들에게 맞게 제시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부 추천 비교과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링크를 이렇게 클릭을 해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이제 활용되는 측면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계속 유효한 정보를 그 안에 투입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현재의 시츄에이션입니다. 지금 현재의 현황입니다. 네, 앞에서 여기 나왔던 그 현황과 관련된 내용에 또 기초해서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그 현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데이터를 모아서 수집을 해서 앞으로 이 4BOC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와 관련된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인터뷰하고 설문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관련 인터뷰라고 하는 것은 1대1로 진행한 인터뷰도 있고요. 그 다음에 1대 다의, 그러니까 FGI 형태로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짤막한 형태의 설문을 진행을 하거나 혹은 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델파이 설문을 이제 진행을 해서 기존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델을 어떤 방향으로 수정할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실 그 엔드 유저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FGI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CDS라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유저인 우리 조교 선생님들도 FGI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CDS 시스템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4BOC 모델을 활용하는 우리 직원 선생님들도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내 교수님들, 교내 교수님들은 단과대학을 안배해서 그 1대1로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외에 이런 대학생들의 역량 모델을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그 전문가들 대상으로 델파이를 설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설문 진행을 해서 나온 결과들은 이제 보고서에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조금 결론을 지으면 이 관련 인터뷰와 설문과 관련된 이 내용을 결론을 내리면 여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천대학교 대학생 4BOC 역량 모델에 대해서 수정이나 보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역량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그 다음에 교내 교수, 교회 전문가들도 동일한 내용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후에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와 관련된 모델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특별히 큰 구조와 관련돼서는 이제 기초 소양에 들어가 있었던 자신감이나 성취지향 이 두 역량은 모델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역량의 구조 측면에서 그 수준을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역량 모델에 대한 수정 보완 의견은 역량 모델의 구조와 더불어서 역량의 정의, 행동 지표까지 거쳐서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행동 지표의 문항을 이렇게 좀 바꿔달라라든지, 그 다음에 역량의 정의를 조금 이렇게 바꿔달라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제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량 모델과 관련해서는 교과 및 비교과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견이 이제 존재했고요. 그래서 근데 특히 이제 역량들이 뭐 9개라고 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역량의 기초에서 교육과정을 매핑하는 데서 단위로 얘기하면 9개라고 볼 수도 있고, 뭐 혹은 뭐 14개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특정한 역량으로 편중되는 경향이 좀 있다. 이제 그래서 다양한 그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각각의 역량을 고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활용되지 않는 것들이 링크에 걸려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개인별 맞춤형으로 자기가 진단을 했는데 그 진단한 결과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 역량 개발 프로그램이 제시가 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역량 진단이나 CDS 시스템 활용과 관련돼서는 잘 좀 모른다, 혹은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좀 안내가 필요하지 않겠냐 라는 내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7점 척도가 좀 모호하다. 이미 이제 앞에 문헌 분석이나 여기 내용에서도 이제 언급이 되었던 건데요. 이런 피드백이 특별히 학생들한테 있었습니다. 이제 이 연구를 하면서도 특별히 학생들의 FGI 결과가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덧붙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적으로 활용하는 조교 선생님들도 이것도 이제 앞에 문헌에서 나왔던 겁니다만 불필요한 정보의 공유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권한 설정이 좀 제대로 돼야 된다라는 얘기들. 그 다음에 역량 진단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을 좀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매핑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역량과 교과 비교과 프로그램을 매핑하는 데 있어서 좀 용이할 수 있게, 예를 들면 뭐 키워드 제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매핑과 관련돼서도 앞에서도 얘기하는 거지만 역량 군으로 매핑을 하다 보니 그 군에 대해서는 행동 지표도 뽑혀져 있지 않고 정의도 뽑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진단 데이터 분석입니다. 이 진단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지난 5년간 쭉적되어 있는 15,008명, 앞에서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그 15,008명의 그 데이터들을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사실 이제 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사전 작업이 굉장히 필요했는데요. CDS 상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다운을 받아서 클리닝하는 작업이 먼저였고요. 그 다음에는 각각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정보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그것이 이제 입학을 할 때 어떤 전형으로 입학을 했는지, 그 다음에 이 학생의 학점은 얼마인지, 뭐 기타, 그 다음에
취업 여부는 어떠한지, 뭐 등등등의 정보들을 우리가 하나의 엑셀 파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코딩된 파일을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뭔가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일단 역량의 구조 등에 대해서는 이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뭐 진단 분석 단위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그 정보 단위들이 저희가 이제 확보한 데이터들은 거의 대부분 다 5개 핵심 역량, 그 다음에 4개의 기초 소양, 총 9개의 분석 단위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4개 역량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6개의 역량군도 아닌, 사실 이제 그런 분석의 단위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량별로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학생들이 응답을 했는데, 역량의 수준에 대해서, 자기의 역량의 수준에 대해서. 근데 글로벌 역량에 대해서는 다른 역량보다는 좀 낮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수정된 모델을 가지고 파일럿 테스트를 약 한 300명 가까운 학생들한테 했을 때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조금 첨언을 드리면, 우리가 15,000명을 대상으로 했던 그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정된 모델을 가지고 이것을 타당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한 300명을 가지고 데이터를 한번 돌려서 텐터티브하게나마 아주 잠정적이나마 분석을 해봤는데, 그 분석의 그 경향들이, 예를 들면 어떤 역량이 높고 낮은지, 다른 역량들에 비해서, 혹은 뭐 학년별로 어떠한지 라는 것들을 비교 분석했을 때 좀 비슷한 경향을 찾을 수가 있었다라는 점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각 역량에 대해서 학년 혹은 단과대별로는 되게 보면 학년 혹은 단과대별로 일괄적인 어떤 기준을 이용해서 뭐 4점, 이제 되게 보면 4점을 이용하는 것 같은데, 4점보다 높으면 이제 굉장히 우수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우수한 역량의 수준을 나타낸다, 낮으면 이거는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데, 이것을 어떤 새로운 우리가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역량마다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학년들마다도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 4BOC 모델을 개발을 할 때는 1학년 수준보다는 2학년 때 수준이 좀 높아야 되고, 2학년보다는 3학년 때 수준이 좀 높아야 되고, 근데 이런 식으로 가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축적된 데이터를 기초로 우리가 기준점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 배경 변이와 관련돼서 분석을 해보면, 단과대, 그 다음에 기초학습 능력 평가의 결과, 기초학습 능력 평가를 하는데, 수학과 영어, 근데 성적이 높고 낮은 친구들 집단을 비교해서 역량에 따라서도 나중에 역량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을까? 근데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학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학년이나 입학 전형이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일부 역량에서 차이를 좀 나타냅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보고서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면 입학 전형별로 봤을 때는 일부 역량에서 특히 창의 융합 역량, 의사소통 역량,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역량, 글로벌 역량, 여기에서 수시 모집으로 들어온 학생들의 진단 결과가 나머지 특히 정시 모집으로 들어온 학생들의 진단 결과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 좀 고민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시 모집으로 들어온 친구들에게는 맞춤형으로 뭔가 교육을 우리가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특별히 이런 역량들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제시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고요. 입학 전형별로 그렇고요. 근데 전체 입학 전형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분석했습니다. 이제 대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특별히 뭐 자기 추천 전형이나 이런 전형에서로 들어온 친구들의 결과가 좀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보고서상에는 이 유의미한 결과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수시 전형, 정시 전형 안에서도 이제 우리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제 입학 전형과 관련된 내용만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이제 그 이후에
그 보고서상에는 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학년별로 봤을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학년 학생들의 역량 수준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오고요. 2학년 때 본인이 응답하면 좀 낮고요. 3학년 때 제일 낮고요. 그 다음에 4학년 때 그것이 올라가서 조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역량 수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응답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1학년 학생들이 본인의 그 역량 수준을 좀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런 경향이 이제 지속적으로 확인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역량에 걸쳐서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대학교 핵심 역량 모델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4BOC 모델이 있는데요. 이제 이거를 수정을 해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가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이름으로 저는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한 고유명사를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인천대학교 핵심 역량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보통명사처럼 들립니다만 사실 이게 이제 우리 학교의 핵심 역량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이름은 현재로서는 이 보고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대학교 핵심 역량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4BOC 모델을 수정한 그 새로운 모델을 도출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각각의 어떤 결론들, 일종의 각 소결일 텐데, 이제 그것들을 종합을 하면 역량 모델의 구조나 내용을 수정하는 부분, 진단을 운영하거나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것을 교육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와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크게 세 묶음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역량 모델을 실제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바꿨나,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창의 융합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창의 융합 역량군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그 역량의 이름만 있었지, 역량군의 이름만 있었지 정의나 행동 지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 우리가 분석하는 단위가 그 역량군 단위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이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한 겁니다. 근데 개발할 때 역량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역량의 정의는 마치 행동 지표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량 그러면 일종의 무슨 능력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역량 그랬을 때 뭐뭐뭐뭐뭐 한다라는 식의 역량의 정의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피드백들도 좀 있으셨고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역량의 정의를 모든 역량의 정의는 어떤 능력이다라는 식으로 역량의 정의가 내려져 있고요. 행동 지표들을 각 역량당 기존에는 4개였는데요. 5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로 구성을 했고 이 문항들, 이 행동 지표들은 기존에 있었던 예를 들면 지금 창의 융합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융복합성 역량, 그 다음에 창의적 사고 역량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창의 융합 역량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적절한 문항들,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문항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는 연구진에서만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이나 그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의 응답을 기초로 해서 그것을 이제 그 수정 보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규 문항들을 개발해서 이렇게 하나의 역량당 5개 행동 지표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각 행동 지표들이 의미하는 바를 하나의 단어로 키워드화해서 여기 키워드를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 이 키워드는 추후에 매핑을 하거나 이럴 때 좀 활용되기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 모델하고 핵심 역량 모델, 이제 새로 도출된 인천대학교 핵심 역량 모델을 이제 비교를 하면 역량군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고요. 레이어를 보시면 역량군으로 묶여 있고 역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량군에는 정의가 없었고 역량에만 정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각 역량당 행동지표가 4개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감과 성취 지향은 역량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성향에 가깝다라고 하는 피드백들이 너무 많았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역량으로 키우기, 역량이라고 우리가 규정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 두 역량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역량들 중에서 기초 소양은 각각 역량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조금 바뀌었고요. 진로 설계 및 실천이라고 했을 때 마치 2개의 역량인 것처럼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거를 진로 개발 역량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는 역량군은 그대로 이제 이름은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단 각각에 따라서 이제 정의를 이제 새롭게 도출을 하고 행동 지표는 5개씩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최종 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이 개발이 됐고요. 최종 역량 정의 키워드 행동 지표는 아까 초안을 가지고
이 최종안은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은 최종 초안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설문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초안을 가지고 다시 외부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수렴을 해서 최종안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행동 지표까지 다 최종 도출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출된 이 역량 모델을 어떻게 쓸 거냐, 운영이나 시스템, 운영, 그러니까 진단과 관련돼서 어떻게 쓸 거냐라고 하는 것은 홍보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제언을 꼭 드리고 싶은데, 1점부터 5점까지 그냥 5점 척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매우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그래서 학생들이 좀 더 편안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이 어떤 그 역량과 관련돼서 내가 높다 낮다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 기준점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와 관련돼서 역량평가의 기준에서 첫 번째 역량은, 첫 번째 기준은 이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7개 전체의 평균을 놓고 그 전체의 평균, 7개 역량의 평균과 본인의 7개 역량 중에서 어떤 건 낮을 수도 있고 평균보다요, 어떤 건 높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비교 분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7개 역량은 다 고르게 갖춰야 되는 역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낮은 역량일수록 본인 스스로 안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7개 역량 중에서 이거는 상대적으로 낮으니 개발이 필요합니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제언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이제 그 연구에 이제 제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 7개 역량 중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그 진단 결과를 제시하는 그 화면에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어떨까 싶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역량평가의 기준 두 번째는 학년별 평균점과 개인의 평균점을 비교해서 학년별 평균점보다 낮은 것은 다른 학생들보다 낮습니다 라고 우리가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학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려한 것은 단과대학과 관련된 그 평균의 비교를 했을 때는 평균 차이가 별로 없는데 학년별로는 차이가 난다는 것을 가정해서 이것을 확인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학년별로 평균들이 이렇게 이제 제시가 먼저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종 안을 가지고, 수정된 안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설문을 했을 때 도출된, 300명의 학생들에게 설문했을 때 도출된 점수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점수들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거의 대부분의 그 역량의 평균점들이 3.5에서 4.0 사이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글로벌 역량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권한이 적절하게 부여가 되어야 한다는 점,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역량 진단이 실행되어야 한다는 점, 그 다음에 실제 그 행동 지표가 바로 우리가 역량 진단 문항으로 쓰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문항을 조금 이제 수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나는 뭐 한다라는 식의 그 문항을 바로 진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해서 연구 보고서에는 제시를 했습니다. 연구 보고서에는 미처 담지 못했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역량 진단 결과하고 플러스 다른 배경 변인들하고의 비교 분석이나 관련성을 분석해서 사실은 이것이 우리 학교의 전체 기관 연구, 인스티튜셔널 리서치, 그러니까 IR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접근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연구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사실은 데이터를 모아서 하나의 엑셀 파일에 정리해서, 클리닝해서 정리해 놓는 작업이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런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향후 우리 학교에서의 IR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역량 진단과 관련된 내용이 반드시 고려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교과, 비교과하고의 연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역량 진단 결과에 기초해서 프로그램 제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화면 구성을 잘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우리가 활용하고 현재 지금 살아있는 교육 프로그램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학년별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역량의 수준이 조금 낮은 역량들은 먼저 조금 더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것.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배경 변인에 따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운영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뭐 귀한 기회로 이런 연구를 할 수 있어서 되게 감사했고요. 학교의 이 역량과 관련된 내용들을 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디 수정된 이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잘 활용됐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